자,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는 뭐 배웠어? 원방 배웠죠? 원의 방정식. 원 하나 가지고 뭔가 하는 거 배웠어요. 이제부터는 또 뭘 배우겠어요, 얘들아? 위치 관계 이런 거 배울 거야. 위치 관계. 오케이? 그래서 그냥 아예 저거부터 하자. 자취의 방정식 얘기부터 좀 마무리하고 가자, 얘들아. 그냥 차라리 위치 관계 하기 전에 자취의 방정식 먼저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원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다시 한 번만 이제 좀 자세하게 한번 가볼게요. 알았죠? 다시 봐봐. 이제 오늘 좀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그 전반적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취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랑 동일한 말이 뭐예요? 그냥 도형의 방정식입니다. 도형의 방정식을 우리는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몇 개 있니? 도형의 방정식. 도형이 뭐 있어? 도형. 일단 직선 있죠? 맞아? 직선도 도형이죠? 맞아요? 직선의 방정식 배웠잖아,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배웠어 지금? 원 배웠어, 원. 근데 원 배우기 전에 여기 그냥 이렇게 하죠. 원 배웠어. 그냥 원 배우기 전에 뭐 배웠니 사실? 포물선이라는 도형도 배웠어요. 포물선이 뭐죠? 그지? 던졌을 때, 그지? 물건을 던졌을 때, 뭔가 던졌을 때 요렇게 날아가는 요 궤적 있지? 요 궤적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그걸 뒤집어 놓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함수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도 도형이고요. 여기는 얘도 도형이고요. 여기는 얘도 뭐예요? 도형입니다. 오케이? 이 도형들을 뭘로 표현하겠다? 도형들을 뭘로 표현하겠다? 식으로. 그 식 중에서도 무슨 식으로? 방정식으로 표현하겠다. 도형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겠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이라는 도형을 이렇게 생긴 이 도형을 우리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y는 m의 x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거나 y는 m의 x 마이너스 a 플러스 n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뭐 또 이제 뭐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건 절편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들로 지금 이제 저기는 저 도형을 표현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어때요? 이렇게 원인 n은요. x-a의 전체 제곱 더하기 y-b의 전체 제곱은 r제곱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포물선 이렇게 생기네 혹은 이렇게 생기네. 얘는 y는 뭐라고 표현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y는 a의 x-m의 전체 제곱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죠? 봐봐. 이런 도형들을 우리가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런 식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럼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도대체 뭘까? 여기는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뭘까를 지금부터 찬찬히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이 도형, 이 방정식은 전부 다 무슨 방정식이라고 했지? 방정식이라고 했죠. 하나의 식인데 문자가 몇 개 있어? 2개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해는 하나로 딱 결정되니? 안 돼. 걔 많을 거야. 그죠? 방정식의 해가 걔 많을 거야. 그래서 그 점들을 하나씩 이걸 만족하는 그 점들 x, y라는 점들을 하나씩 다 찍어보면 그 점을 다 이어놓은 게 결국 뭐가 된다? 이런 도형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선을 우리는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으로 무수히 많은 점들의 이렇게 모임으로 생각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해가 결국 얘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얘는요. 얘네들은 결국 여기 있는 얘 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 해들이 몽땅 다 여기는 얘네들이 되는 거고 거기는 걔가 다 모아봤더니 뭐가 됐어? 직선이 됐어. 얘는 뭐가 됐어? 원이 됐어. 다 모아봤더니 포물선이 됐어.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는 얘가 여기는 이 도형의 방정식이다. 부정 방정식이다. 뭐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 부정 방정식,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표현한 것뿐이야. 그냥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표현한 것뿐이야. 그냥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 그냥 단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볼게요. 1,2에서 1,2로부터 거리가 3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오케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1,2로부터 거리가 3인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그냥 있는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그대로 해석해보면 뭐가 되겠어? 여기는 요 점이 1,2라는 점이 됐을 거고 여기서부터 거리가 얼마라고 했으니까 3이라고 했으니까 그 점들을 다 이어보면 뭐가 됩니다. 그 점들을 다 이어보면 얘는 1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 이렇게 판단이 가능한 거 그냥 판단한 상태로 그냥 바로 구해버리면 x-1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9입니다.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판단이 안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판단이 안 됐어요 라고 생각해보자. 그러면은 우리 판단할 수 있지만 판단이 지금 안 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겠다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얘가 지금 1이라는 사실도 몰라요. 그냥 나는 여기는 요 점이 지금 1,2라는 점에서부터 거리가 몇이고 싶었어? 3이고 싶었어 라는 그 점 하나를 표현할 수 있겠지. 여기는 요 거리가 얼마이고 싶었어? 3이고 싶었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요 점은 무슨 점인지 모르겠고 여기는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놓는다. 요 점을 x, y라고 놓는다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나는 지금 뭘 만들고 싶어? 방정식 만들고 싶어.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거야.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야? x와 y의 관계식입니다. 그러니까 x랑 y가 들어가 있는 하나의 등식입니다. 방정식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거든. 그죠? 저기서 저 x의 역할은 요 점의 x좌표를 의미할 거고요. 요 점의 x좌표. 그냥 y라는 애 요 점의 y좌표를 의미할 게 분명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점 중에 딱 하나를 그냥 x, y라고 놔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나서 시키는 대로 해줍니다. 어떻게 되겠어? x-1 전체 제곱 더하기 y-2의 전체 제곱에 루트를 씌웠더니 걔가 뭐가 됐대? 3이 됐대. 이렇게 방정식을 세웠어. 오케이? 그럼 이 식이 곧 뭐가 돼버리는 거야? 제곱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지.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렇게 지금 자취의 방정식들을 구하고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처럼 구한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하고 있었어? 여기 있는 얘가 뭐가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예상이 이렇게 됐을 때 거기 있는 걔가 시키는 대로 얘가 원이니까 여기는 얘는 중심과 뭐만 바라봐? 반지름만 바라봐. 그러면은 얘는 x-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3의 제곱이 될 거야. 이렇게씩 세우면 된다고 우리는 외워서 여태까지 풀고 있었던 것 뿐이고. 오케이? 원래 여기 있는 얘가 나왔던 그 배경 자체가 결국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점 P 있지, 점 P. 궁금한 점의 좌표를 내가 P라고 놓는다면 거기 있는 걔를 x, y라고 놔주세요. 얘로 놓는다가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은 그냥 시키는 조건에 따라서 x와 y의 관계식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그 관계식이 곧 도형의 방정식, 곧 자취의 방정식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봐봐. 이런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대표가 되는 점 있지. 이 점에 뭐가 궁금했어? 자취가 궁금했어. 맞아요? 이 점의 자취가 궁금했어. 그럼 너희는 무조건 이 점을 뭐라고 놓는 거야? x, y라고 놓는 거야. 그리고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뭘 해주세요? 식을 하나 세워주세요. 오케이? 그럼 그 식이 곧 뭐가 됩니다? 여기서의 자취의 방정식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나요? 하나만 또 예를 들어볼게요. 잘 봐봐. 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2,0과 이게 점 A야. 그 다음에 점 B가 있었어요. 여긴 얘가 4,0입니다.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AP 대 BP가 예를 들어서 1대 2가 돼. 이렇게 되는 점 P의 뭘 구해주세요? 자취를 구해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발견했다고 쳐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봐봐.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로부터 거리가 이렇게 1대 2가 되는 그 점 P가 어떻게 생긴 도형인지 내가 알아요, 몰라요? 바로 판단이 되니 안 되니? 얘는 안 됩니다. 저 1번 예제는 판단이 바로 되죠. 저기 제가 원이다라는 생각 바로 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예제는 여기 있는 예를 보면서 제가 어떤 도형이 될 거야라는 판단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맞죠?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주면 된다고. 자취가 궁금하면 뭐 하기로 했죠? 첫 번째 뭐 하기로 했죠? 궁금한 점 있지. 궁금한 점. 궁금한 점을 뭘로? x, y로 놓는다. 얘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건 뭐 해달라고? 그냥 외워달라고. 알았죠? 자취의 방정식 푸는 방법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알았죠?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는 여기 x, y라고 놓는 것부터 시작해서 x랑 y의 관계식을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 관계식은 문제에서 조건으로 줄 거예요. 이런 조건을 주거나 지금처럼 이런 조건을 주겠지. 그럼 조건에서 주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오케이? 보자. 자, 얘 거리랑 얘 거리가 궁금했으니까 얘는 뭐라고 쓸까요? x 더하기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의 루트 이렇게 하나 쓸 거야. 괜찮나요? 이거 돼. 이게 지금 이거죠. bp는 뭐가 되겠어요? 루트 불러봐. x-4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얘가 1대 2가 됩니다라는 이 식을 하나 써놨어. 그죠? 그럼 사실 여기는 얘가 비례식이지만 요거가 사실 자취의 방정식이기도 하지만 여기는 얘를 바라보긴 너무 힘들잖아. 귀찮잖아. 그지? 그러니까 일단 좀 정리를 하자. 비례식은 요렇게 곱하면 된다며. 그죠? 그래서 곱해 볼게요. 루트 뭐가 돼요? x-4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가 됩니다? 2배의 루트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식 만들 수 있을 거고 여전히 이런 식은 나한테 좀 불편하니까 양변에 뭐 해볼까? 제곱을 해보자. 오케이? 양변 제곱을 해보자. 그럼 뭐가 돼요? 전개하면 뭐가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플러스 y 제곱. 좋아요. 다음 4배. 얘는 뭐가 될까요? x 제곱 플러스 4x. 지금 여기 다영이밖에 없나요? 4 더하기 y 제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여전히 좀 불편하죠? 좀 정리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다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오케이? x제곱 개수 뭐가 돼요? 3. x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x 말고 y 먼저 가자. 3. y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x의 개수는 뭐가 되니? 16에서 8. 24. x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상수항은 뭐가 돼요? 사라지네. 는 0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그지? 여전히 좀 불편하죠? 그럼 또 뭐 해줄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8x는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얘는 x 더하기 4 전체 제곱에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16하고 더하기 16을 해준다면 더하기 y제곱은 16입니다. 이렇게 식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봤더니 이렇게 해서 내가 식을 다 세워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돼버렸어? 원이 돼버렸네. 그죠? 아 여기는 이 자취는 무슨 자취? 이 도형은 뭐였구나? 원이었구나를 뭘 가지고? 방정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1번 문제 같이 얘들아 1번 문제 같이 여기서부터 거리가 3인 점들은 우리가 그냥 그걸 원으로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저기는 제가 원이야 라고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는 거라면 오케이? 있는 거라면 그냥 이렇게 돼 있는 P라는 점의 자취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으면 여기는 얘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무슨 도형을 그리고 있을 거야 라는 판단을 전혀 할 수가 없잖아. 만약에 이 문제가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자취의 길이가 궁금했어요.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자. 자취의 길이가 궁금했대. 그러면 자취의 길이가 궁금한데 제가 어떤 도형인지 알아 몰라? 처음에는 몰라요. 모르니까 걔가 어떤 도형인지 모르니까 당연히 길이를 구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취의 방정식을 먼저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됐어? 자취의 방정식을 만들어 봤더니 자취의 방정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더니 결론이 뭐가 됐어? 이런 방정식이 됐단 말이야. 그럼 이런 방정식은 우리가 배우기로 뭘로 배웠으니까 원의 방정식으로 배웠으니까 얘는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이 되며 그죠? 마이너스 4,0이 되며 반지름이 4인 원이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됐나요? 그렇다면 반지름의 길이가 4였으니까 여기는 얘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2파이 r이 되겠죠. 원의 길이가 궁금했던 건데 반지름이 뭐였으니까? 4였으니까. 이 길이는 뭐가 됩니다? 8파이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겠네요. 됐나요? 이런 느낌의 문제를 가지고 자취의 방정식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그 자체 방정식에서 해줘야 될 일은 사실 몇 가지밖에 없냐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궁금한 점을 x, y라고 놓는다. 첫 번째. 궁금한 점을 x, y라고 놓는다. 그 x랑 y의 관계식을 찾아서 써준다. 오케이? x랑 y의 관계식을 찾아서 써준다. 이게 두 번째 해야 될 일. 요것만 해서 나중에 세 번째까지 할 필요 없죠. 세 번째 식 정리한 것 뿐이잖아. 그지? 식을 정리하다 보면 거기는 걔가 어떤 도형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봐봐. 우리가 이런 도형이나 이런 방정식 이런 거나 이런 걸 보면은 저기는 이제 직선이야 라고 판단 가능하죠. 이런 거 보거나 이런 거 보면 저기는 쟤는 원이야 판단 가능하죠. 여기는 얘랑 얘를 보면은 저거는 2차 함수 포물선이야 라고 판단 가능하죠. 맞아요? 이렇게 내가 관계식을 다 정리해 봤을 때 결론이 이거 중에 하나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는 쟤는 어떤 도형이다. 그 도형의 특징을 여기 있는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 도형의 그림을 통해서 해석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있는 얘가 자취의 방정식이다. 오케이?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은 이제부터 되게 어려워요. 오케이?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건 좀 실제로 많이 어려운 파트기도 해요. 알았죠? 그래서 왜 어렵냐면 일단은 이 문제를 보고서 P라는 점을 x, y라고 안 놔. 그래서 어려워. 첫 번째로. 오케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x, y라고 놓는 건데 여기는 얘를 안 놔. 그래서 어려운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놨어. 그러면은 문제에서 식을 찾아 써주면 되는 거야. 식 찾아 쓰는 건 여기까지 한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마무리를 정리해 주는 거, 마무리식 정리해 주는 것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자취의 방정식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점, 이 어떤 점의 자취가 궁금했을 때 그 점의 좌표를 x, y로 안 놔서 어려운 겁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것만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술 풀리게 되는 거. 물론 안 풀리는 문제도 있어. 오케이?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선생님이랑 좀 연구를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게 그냥 이거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자취의 방정식은 그냥 개념이라고 하는 건 요게 끝이야. 요게 끝. 오케이? 저것만 쓰면 돼요. 저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냥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x, y라고 놓는다. 오케이? 그리고 x랑 y의 관계식을 세워준다. 여긴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봐봐. 요거는 그냥 개념 바로 쓸 수 있죠, 얘들아? 그래서 우리 예전 거로 한번 가보자. 자, 볼게요. 그래서 어떤 식의 문제가 있는지 한번 봐봐. 두 점 A랑 B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제는 되게 나한테 고마운 문제일 거야. 왜? 나한테 제일 어려운 점 P를 x, y로 놓는 작업을 미리 해놨으니까. 그죠? 그 다음부터 이제 뭐 하면 돼?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봐봐.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와 얘에서부터 얘까지 거리가 같다라고 나한테 정보를 줬지. 그냥 그 식을 하나 써주면 돼요. 봐봐. 그럼 AP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불러봐. x-2의 제곱 플러스 y제곱. 이거랑 뭐랑? 루트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요거랑 같다. 그죠? 식 좀 정리하자. 양변 제곱할게요. 그럼 전개까지 한 번에 하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더하기 4 이렇게 되겠네요. 없앨 거 없애줍시다. 여기서 x제곱 사라지고요. y제곱도 사라집니다. 4랑 4도 사라지네요. 그럼 넘어갑시다. 다 이쪽으로 넘길까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돼요? 2x 이렇게 될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4y 이렇게 될 거고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겠죠? 결국 뭐였구나? 직선이었구나. 오케이? 직선이었구나. 자취의 방정식은 저게 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냥. 되게 쉽죠? 오케이? 이게 자취의 방정식이야. 어렵지 않죠, 얘들아? 오케이, 좋아요.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봅시다. 자, 점 P에서 다시 두 점 A, B에 대하여 A, P의 제곱 마이너스 B, P의 제곱을 5를 만족시키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얘라고 했을 때 A, B에 대하여 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그렇지. 이 점 P의 자취가 궁금했으니까 이 점 P를 뭐라고 놓는다? x, y라고 놓는다. 오케이?
요것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요 놓는다. 그 다음에 나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니? 이 정보를 주고 있어요. 이것만 만족시키면 된대요. 그죠? 시키는 대로 가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식이? x-3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루트의 제곱이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다. 그지? 마이너스 달려있고요. 그냥 bp의 제곱 값이다.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 이건 이 결과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됐나요? 이 상태에서 뭐 할까 이제? 정리하자. 그죠? 그래서 x제곱 x제곱 없어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6x에서 마이너스 2x 뺀 거니까 마이너스 4x 될 거예요. 그 다음에 y 보자. 마이너스 4y에서 마이너스 2y 뺀 거니까 마이너스 2y 되겠네요. 상수항 볼게요. 9 더하기 4에서 1 더하기 1을 뺀 거죠. 그럼 얼마야? 13인가요? 11. 11. 11에서 넘어간 거니까 플러스 6 이렇게 되겠다. 그지? 해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입니다 라고 하는 요렇게 직선이구나 라고 판단해 주면 됩니다. 저기는 제가 답입니다. 그냥 이게 자취예요. 오케이? 어렵지 않죠? 좋아요. 이건 어려워요. 93번 좀 이따 할게요. 넘어가서 다시 이번에 직선 쪽 파트에서 나와 있는 아이고 이것도 어렵네. 이것도 좀 어렵네. 넘어가자 일단. 요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직선 2x-y는 1과 지금 2x-4y는 3입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추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어쩌고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잘 봐봐. 얘에서부터 또 그러니까 얘랑 얘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궁금한 거야. 그지? 그럼 이 점을 뭐라고 놓을까요? x, y라고 놉시다. 오케이? 나한테 지금 뭐라고 준 거야?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랑 이 점과 이 직선 사이 거리가 서로 같아요. 라는 정보를 준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한 번씩 써보자. 이걸로 쓰면 어떻게 돼요? 루트 5분의 여기다가 얘를 집어넣어봐야 똑같잖아. 그냥 그지? 그러니까 얘는 절대값 2x-y-1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죠? 이거는 그 다음 여기서는 루트 20 2루트 5분의 뭐가 돼요? 절대값 2x-4y-3이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씩 쓴 거예요. 그냥 문제에서 준 정보 그대로 그냥 나는 식을 쓴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오케이. 그럼 루트로 날려버리고요. 날려버리고 요 2는 이쪽으로 곱해버립시다. 그리고 잠깐만 생각해봐. 절대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당황스럽잖아. 그지? 절대값 두 개 해결하는 방법 우리가 배운 적이 있거든. 절대값 A랑 절대값 B랑 같아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요 식은 뭐랑 완전히 똑같다. A는 B거나 A는 마이너스 B다. 요거랑 요거는 완전히 똑같다.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저 상황을 2배의 2x-y-1이라고 하는 애가 그냥 2x-4y-3과 똑같을 수도 있을 거고 또 2의 2x-y-1 이라는 게 마이너스를 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 3과 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됐나요?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나왔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아, 그러니까 두 개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식이 두 개가 나온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정리 한번 해보자. 4x가 아닙니다. 어떻게 돼? 2x 이렇게 되니? 마이너스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y 이렇게 되나요?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식 하나. 다음 두 번째, 요 식에서 4x, 6x, 그 다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y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이게 A, 이게 B, 이게 1이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5였으니까 얘가 C, 얘가 D 이렇게 되겠네, 그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겠죠, 얘들아? 오케이. 그것만 잘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것도 좀 어려운 거네.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 했으면 일단 자취의 방정식은 어떻게 푸는 거다라는 정도의 감은 지금 잡혔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선생님이 자취의 방정식을 푸는 총 세 가지 조금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일단 뭐부터 해야 돼? 일단 그냥 앞에 순서대로 가자.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93번 문제. 여기다 별표. 지금 이게 책이 없죠? 잘 봐봐. 잘 봐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 풀어주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했다면 자취의 방정식의 이해가 거의 90% 이상 끝난 거다라고 봐도 괜찮아요. 오케이? 잘 봐봐. 마이너스 1,4라는 점과 여기 있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을 이은 선분의 뭐가 돼?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됐어? 그러면 뭐를 x, y라고 놓을 거야? 중점, 요거를. 그죠? 요거를 x, y라고 놓을 거야. 일단 얘는 지금 그림을 안 그리고 하면 이해가 전혀 안 될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직선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얘가 마이너스 1,4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 직선이 어떤 한 점이 있다고 했고 거기 있는 걔를 이렇게 이어서 중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요 점이 내가 지금 궁금한 점이야. 맞아요? 여기는 요 점이 내가 지금 궁금한 점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 있는 요 점을 지금 현재 x, y라고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되니?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수학에서 모르면 뭐 한다? 가정한다. a, b라고 합시다. 여기까지 되니? a, b라고 했어요. 됐죠? 근데 a, b라고 하긴 했는데 그냥 이 정보가 있잖아. 여기는 이 직선 위를 움직인다고 정보가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한번 집어넣어 보자. 그럼 얘 뭐야? 이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는 0입니다. 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 a와 b의 관계식이 생겼어. 그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건 뭘 원하는 거니? 이렇게 x, y라고 놨다면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건 결국 뭐랑 뭐의 관계식? x와 y의 관계식을 나는 현재 원하는 상황이지. 맞아요? x랑 y의 관계식을 원하는 상황인데 내가 알고 있는 식은 a와 b에 대한 관계식밖에 없었던 거야. 이해돼요? 그렇다면 나는 여기 있는 이 상황에서 여기 있는 요 상황에서 어떻게든 a를 뭐해? a를 소거하고 b를 뭐 하면서 소거해 가면서 뭘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어? x랑 y에 대한 문자로 대체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a 대신에 x랑 y에 대한 문자를 써주고 여기 있는 이 b 대신에 x랑 y에 대한 문자를 써준다면 거기 있는 그 식이 너무 자연스럽게 뭘로 확 바뀌어버리겠니?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뀌어버릴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런 형태를 만들어주세요인 거야. 소거한다는 건 a는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b를 소거한다는 건 b는으로 표현해달라는 얘기인데 여기 있는 얘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여기는 얘를 마찬가지 x랑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해주기만 하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는 a 대신에 얘를 집어넣고 b 대신에 얘를 집어넣으면 여기는 요 식이 다시 한번 뭘로 바뀐다? x랑 y의 관계식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요 구조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얘기다. 잘 들어야 돼. 그래서 볼게요. 그럼 이제 봐봐. 여기는 얘랑 얘의 관계가 딱 보이지? 요 상태에서. 중점이라고 줬잖아, 나한테. 가만히 보니까 2분의 뭐가? a 더 마이너스 1이 뭐가 되는 거야? x가 되는 거야. 맞아? 2분의 뭐가? b 더하기 4가 뭐가 되는 거야? y가 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어이구 여기는 얘에서 그러면 그럼 a는 뭐구나? 2x 더하기 1이구나. 맞아? b는 뭐구나? 2y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야. 뭐 하고 있는지 알겠니?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얘를 여기다 둡니다. 얘를 여기다 둡니다. 그럼 결론 어떻게 되겠어? 2에 2x 플러스 1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는 0이 돼. 라고 하는 내가 원하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이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어렵죠? 이게 자취의 방정식 문제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편에 속하는 문제 중에 가장 쉬운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난이도 높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의 결론은 결국 뭐였어? 내가 구하고 싶은 점의 좌표를 x, y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x랑 y의 관계식을 세워주면 됩니다. 이런 건데 우리 앞에 있었던 문제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식들을 줬어요. 그냥 여기다 x, y에 대한 식으로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게 이런 식들을 줬어요.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거리가 같다라는 식을 준 거야. 그리고 아까 뒤에서 풀었던 것도 여전히 식을 다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얘는요.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식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요.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직접적으로 주지 않아요. 대신에 뭘 줘요?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줍니다. 그럼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내가 뭘로 바꿔야만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야만 내가 원하는 자취의 방정식 구할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고, 오케이? 바꿔준다.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A를 소거시키면서 X, Y로 표현하겠다는 소리고 B도 소거시키면서 X나 Y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겠다는 소리가 될 테니까 내가 A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B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만 표현할 수 있다면 요거 대신에 A랑 B 대신에 얘네들을 대신 집어넣어 주면은 알아서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는 이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자취의 방정식 이해가 완전히 끝난 거다라고 봐도 돼. 되나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됐어? 다시 한번 요 비슷한 문제를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얘들아 요거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친구 있으면 다시 한번 꼭 들어봐요. 알았죠? 이거 다 이해하고 가야 됩니다. 좋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요번에는 이렇게 줬어요. 점 A랑 B가, 점 A, B가 저기 제 위를 움직입니다. 저렇게 줬어요. 그 다음에 점 저기 있는 제가 그린 자취의 방정식이 궁금하대. 그러면은 잘 봐봐. 얘는 그냥 대놓고 준 거야. 얘 자취가 궁금하다고 준 거잖아. 그지? 무슨 점? 여기는 이 점의 자취가 궁금해. 근데 이 점의 자취가 궁금했으니까 나는 저기는 쟤를 몇 컴마 몇을 놓을 건데 x, y라고 놓을 건데 제가 x, y래요. 얘가 x, y. 오케이? 그런데 나는 지금 x랑 y에 대한 관계식을 구하고 싶은 거야까지 생각이 들었는데 나는 지금 a랑 b에 대한 관계식밖에 없었단 말이야. 그죠? 왜? 여기는 얘가 얘 위를 움직인다고 했으니까 얘는 a 마이너스 뭐가 됐어? 2b는 3입니다라는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었다고 지금. 맞아요? 되니? 그러면 여기 있는 얘를 내가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꿔주려면 뭘 해주면 된다? 소거를 해주면 된다. a를 없애요. a를 없애는 대신에 거기는 걔를 뭘로 대체해주세요? x나 y에 대한 식으로 대체해주세요. 그럼 b를 없애주세요. b를 없애는 대신에 여기는 얘를 x랑 y에 대한 식으로 대체해주세요. 얘랑 얘 대신에 x랑 y에 대한 식으로 대신 집어넣어버리면 저 식이 뭐가 될 테니까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뀔 테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가 뭐야? a잖아 지금. 그죠? 다시 말하면 a는 뭐예요? 그냥 x예요. 그 다음에 a-b가 뭐였어? y였거든? 맞아?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니? x라며. 그럼 b는 뭐가 되겠어요? b는 넘어가니까 x 빼기 y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a랑 b 대신에 저 식에다 집어넣어 버리면 얘는 x 마이너스 2배에 x 마이너스 y는 3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고 여기는 요거 가지고 문제를 푼다. 요것만 정리해 주면 얘가 x랑 y에 대한 관계식일 테니까 제가 그냥 답이 되는 거야. 그 흐름을 잡으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요 관련된 문제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있다. 자, 96번 문제. 지금 이 문제 지금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요. 똑같아요, 완전히. 일단 원 하나 그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점이 1,-2입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뭐 2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3,2라는 점이 또 있었고 가만히 보니까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과 이렇게 이어가지고 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여기는 요 점 있지, 요 점. 요 점이 나는 지금 현재 궁금한 자취가 궁금한 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여기는 얘를 지금 뭐라고? x, y라고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는 요 점의 좌표가 궁금하기 시작한 거니까 저기는 저 점을 뭐라고? a, b라고. 오케이? a, b라고 뭐 합시다? 하정합시다. 그죠? 그럼 나한테 뭘 준 거라고? 요 점을 집어넣으면은 a-1 제곱 더하기 뭐야? b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고 해서 나한테 뭘 준 거라고? a와 b의 관계식을 준 거라고.
난 이 관계식을 통해서 이 관계식을 뭘로 바꾸고 싶었던 거야? x랑 y의 관계식으로 바꾸고 싶었던 거야. 사소한 어떤 것만 해주면 a 속어. a를 뭘로? x랑 y에 대한 식으로. b를 뭘로? x랑 y에 대한 식으로. 요 식으로 내가 이렇게 표현만 해줄 수 있다면 여기는 얘에다 집어넣고 얘에다 집어넣으면 결국 x랑 y에 대한 식으로 바뀔 테니까. 그죠?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얘 x랑 y 관계식을 구할 수 있겠군요. 이런 뜻이 되고요. 걔를 바꿔주는 가정은 여기는 여기에서 나타나겠네. 여기서 문제 준 정보가 저거니까. 그럼 얘는 x가 뭐가 됩니다? 2분의 a 더하기 3이 됩니다. y가 뭐가 됩니다? 2분의 b 더하기 2가 됩니다. 즉 a는 뭐가 되나요? 2x-3이 돼요. b는 뭐가 되나요? 2y-2가 됩니다. 얘랑 얘를 어디다가? 요따가, 그죠? 그다음에 요따가 집어넣어주면 여기는 요 식이 뭘로 바뀌겠어? 2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2y의 제곱은 4입니다. 이렇게 바뀌겠네요.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되겠어? 다 4의 배수니까 4로 다 나눠주세요. 약분해주세요. 뭐가 될까요? x-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오케이? 해서 얘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였구나? 1이었구나. 자취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구나? 2파이가 되는구나. 이렇게 마무리해주면 돼요. 흐름만 이렇게 잡으면 된다. 요 흐름을 정확하게 잡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들아. 그렇죠? 자취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겠어? 자취의 길이는 뭐겠어? 지금 여기는 이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되니? 이게 뭐예요? 무슨 도형이에요? 원이 됐지. 그럼 원의 길이가 궁금하다는 소리잖아. 원의 길이란 건 무슨 얘기야? 둘레의 길이겠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2파이 r. 답은 2파이가 됩니다. 자,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잘 정확하게 다 이해가 안 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충 설명을 좀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 관계식이 결국은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되냐면 결국은 관계식이라고 하는 게 관계식이 뭘 나타낸다? 도형을 나타낸다 라고 하는 관점을 꼭 잡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관계식이고요. 그 관계식이 뭘 나타내고 있어? 도형을 나타내고 있어. 이런 느낌이야. 다시 봐봐. 얘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요 점을 좀 전에 a, b라고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는 점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 중점을 딱 이어서 여기는 이 점을 x, y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여기서 선생님이 뭘 썼냐면 a 뭐라고 썼니?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2의 제곱은 4입니다라는 식을 썼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얘도 여전히 뭘 나타내고 있는 중이니? 도형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야. 이 a, b라고 하는 거, 이 a, b라고 하는 게 하나만 딱 있겠니? 아니야, 개 많을 거예요. 그 개 많은 a, b들을 다 모아보면은 여기는 이 점들이 될 겁니다. 이 점들이 될 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다시 요 관계식이 뭘 나타낸다? 도형을 나타낸다. 여기는 이 a랑 b에 대한 관계식. 얘는 현재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었잖아, 그지? a랑 b에 대한 관계식은 여기는 요 점 a, b가 이루고 있는 이 도형에 뭘 나타낼 거야? 관계식을 도형을 나타낼 거야. 이렇게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내가 뭘로 변형했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을 x, y에 대한, 그러니까 x랑 y에 대한 관계식으로 변형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이 관계식이 뭘 나타낸다고? 여기 있는 얘가 가지고 있는 이 점을 가지고 만들어진 이런 도형을 나타낼 게 분명합니다. 오케이? 이런 도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관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점은 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대표되는 점 딱 하나를 표현한 것 뿐이고, 오케이? 대표되는 점 x, y라고 표현하는 것 뿐이고, 여기는 얘 해가 뭐하다고? 개 많다고. 여기는 얘를 만족하는 x, y 값들은 개 많다고. 그럼 개 많은 값들을 다 이어보면 하나의 뭐가 될 텐데? 도형이 될 텐데, 그 도형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뭐다? 얘다. 얘가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 있지, 여기.
얘가 얘 점이 나타내는 그 자취의 방정식이구나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여기서 도형의 길이가 궁금했으니까 이 도형의 길이가 궁금하대. 그럼 나는 뭐만 궁금해? 반지름만 궁금할 거야. 어차피 원이니까. 맞아요? 얘가 원이라는 사실 여기서 알아냈으니까.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 여기는 이 도형의 길이, 이 둘레의 길이는 뭐가 됩니다? 2파이가 됩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게 자취의 방정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습니다.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이제 좀 특이한 형태의 자취의 방정식 딱 두 가지만 정리하고 자취의 방정식 얘기는 완전히 다 끝낼게요. 오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취의 방정식 얘기가 또 언제 어디서 나오냐면 도형에 이동할 때 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도형에 이동할 때 또다시 등장하고 거기서 제대로 된 이해를 하려면 지금 자취의 방정식에 대한 개념 자체를 완전히 이해해놨으면 좋겠어요. 됐죠? 좀 특이한 형태 딱 두 가지만 봅시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각의 이등분선이야. 필요 없어요. 이건 써놔요.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 두 번째는 뭐냐면 아폴로 니우스의 원입니다. 자취의 방정식의 좀 특이한 형태 두 가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풀었던 문제 다시 봐봐. 아까 풀었던 문제, 요 문제. 요 문제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가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는 여기서 이 밑줄 이렇게 그어서 지워버려. 이거 대신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 있냐면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완전히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그런지 일단 먼저 얘기를 해줄게요.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봐봐. 직선이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 각의 이등분선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요 각을 이등분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요 선을 가지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고요. 직선이니까 이렇게 되는 요 직선을 의미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럼 또 두 번째는 얘가 여기 있는 요 각을 이등분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등분돼서 만들어지는 이 직선.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 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얘를 의미하고요. 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여기는 얘가 어떤 특성이 있는 거냐면 얘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여기는 요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와 여기는 요 직선까지 거리는 반드시 같을 겁니다. 맞아요? 왜? 요 각이 같잖아, 그지? 요 각이 같고 여기 수직이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변 공유하고 있죠. 맞죠? 그럼 RHA 합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얘랑 얘의 길이가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요라는 결론이거든. 반대로 말하면 여기는 여기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선까지 거리가 같아지는 이 점이 모인 선을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해도 괜찮겠다. 맞아요? 됐어? 그래서 얘와 얘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는 저기는 제가 정확하게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다라고 판단해주면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서 지금 103번처럼 이렇게 문제를 준다면 103번처럼 문제를 준다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취의 방정식 구해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혹시라도 나한테 각의 이등분선을 구해주세요라고 문제를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각의 이등분선, 여기는 이 각의 이등분선, 이 분홍색 선이랑 노란색 선을 구해달라고 나한테 문제를 줬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풀 거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주세요? 두 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입니다. 라고 각의 이등분선을 해석해 주세요. 그래야만 문제가 풀립니다. 바꿔 보여주셔야지.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처음에 내가 선생님 보여줬던 거야. 선생님이 여기 있는 얘를 지우고 얘 대신에 얘가 써 들어가 있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봐. 오케이? 그러면은 봐봐. 두 직선의 각의 이등분선이 다음과 같을 때 A, B, C, D를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였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각의 이등분선을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각의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케이? 이건 나중에 언제 탄젠트의 덧셈 정리 이쪽쯤 가야 되는 거야. 수학 1에 배우는 삼각함수 쪽에서 그것도 이제 교육과에서 빠져서 안 배웁니다. 그러니까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실제로 없습니다. 그죠?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고? 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하는 거. 여기 있는 얘를 뭘로 해석해 주세요? 얘로 다시 해석해 주세요. 지울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면 이 문제는 이 문제로 해석해서 문제 풀어달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각의 이등분선은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대신에 각의 이등분선이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애가 이런 표현이다. 그죠? 이런 표현을 주었을 때 이 자체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 됐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앞으로 각의 이등분선이 궁금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런 뜻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얘는 아예 이름까지 붙어 있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이름까지 붙어 있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잘 봐봐. 우리가 어떤 선분이 있었어. 직선이 있었어. 직선 위의 점 중에서 두 개의 점을 선택합니다. A랑 B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AP 대 BP가 M 대 N이 되는 이런 점은 여기 있는 이 직선상에서 몇 개의 점이 있을까요? 두 개 있겠지. 두 개 중에서 이 안쪽에 생기는 그런 점을 뭐라고 불러요? 내분점이라고 부르고 여기든 요 바깥쪽에서 생기는 점을 외분점이라고 부르죠. 두 개밖에 없었을 거야. 그죠? 그래서 물론 여기서 M이 더 크냐 N이 더 크냐에 따라서 이쪽에 생기냐 이쪽에 생기냐가 결정되겠지만 어쨌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안쪽에 생기는 거 하나 있고 바깥쪽에 생기는 거 하나 있고 두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서는 M이 더 크다고 가정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요 점 P라고 하고요. 여기도 M 대 N 해가지고 여기는 요 점을 내가 Q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이 직선상에는 저 두 개의 점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는 얘가 어디로 확장이 되면 좌표 평면으로 확장된다면 그 점은 저 두 개가 아니라 개 많이 늘어날 운명입니다. 왜? 여기 조금 올라가서 한 이쯤에도 M 대 N이 되는 점이 분명 존재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한 이쯤 어딘가에도 M 대 N이 되는 점이 존재할 거라고. 한 여기 있는 요 점 어딘가에도 M 대 N이 되는 점이 존재할 거라고. 그치? 그런 점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런 점들을, 이렇게 되는 점들을 다 모아봤더니 그 결과가 뭐가 되냐면 원이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아까 풀었던 문제. 선생님이 아까 예제로 내줬던 문제였어요. 기억나요? 아까 어떤 예제를 내줬었냐면 마이너스 2,0이라는 A라는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B 4,0이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얘와 얘를 다시 AP 대 BP가 얘가 1대 2가 되는 이렇게 된 점 P의 자취가 궁금합니다. 라고 해보자. 이렇게 문제를 준 거야. 오케이?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자. 여기 있는 얘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잘 봐봐. 그냥 다시 한번 풀어보자. 아까 문제니까 x 이 점이 궁금한 거니까 P점을 내가 x, y라고 놓을 게 분명하죠. 그래서 얘부터 얘까지 거리를 구해주세요. x 더하기 뭐야?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 루트 씌워줄 거예요. 이거 대 BP의 길이니까 얘는 x-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제곱 해서 루트 이렇게 씌워줄 거고 여긴 얘가 1대 2가 됩니다. 이런 식 세워줄 거예요. 해서 요렇게 해서 해석해 봤더니 얘는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뭐가 돼요? 16 더하기 y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제곱까지 한 거야 지금. 그럼 여기 4배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에다가 더하기 4y제곱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요렇게 하고 뭐까지 한 거라고? 양변 제곱까지 한 거라고. 정리되죠? 그래서 이걸 정리해 봤더니 뭐가 됐어?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까? 뭐가 됐어? 3x의 제곱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얼마가 되니? 24. 이게 마이너스 이쪽 넘어가죠. 플러스 24x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사라졌었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x의 제곱 더하기 뭐야? 8x 더하기 뭐가 됐어? y 제곱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더하기 16 해주고 더하기 16 해준다면 여기는 얘의 결과는 x 더하기 4의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의 제곱입니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의 결론은 뭐가 될 수밖에 없었어? 1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p의 자취는 p의 자취는 뭐예요? 일단 1입니다. 오케이? 근데 어떤 원인지가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어떤 원인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봐봐. 여기 있는 요 점 반드시 지나야 되지 않을까? 여기 있는 요 점도 반드시 지나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 외분점이고 얘가 내분점이니까. 얘네 점 두 개는 무조건 지날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요만큼 올라간 거랑 요만큼 올라간 거 똑같겠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이 선에 대해서 뭐여야 돼? 완전히 대칭이어야 돼. 그렇게 되는 원은 뭐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얘랑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걸 만족하는 p의 자취는 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그럼 이 원이 어딜 지날 수 있어? 어딜 지날 수밖에 없어? p점이랑 q점을 지날 수밖에 없는 거지. 맞아요? 이거 p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얘가 p가 되면 안 되죠. c라고 하고 d라고 할게요. 이렇게. 다시 요 점이랑 요 점은 지날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조금 더 올라와서 요렇게 돼 있는 얘가 m 대 n이 되는 거랑 요쯤에 올라와서 m 대 n이 되는 거는 이 선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칭 아닐까요, 얘들아? 그죠? 그러면은 요 모양이랑 요 모양이 완전히 대칭을 이루어야 된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얘가 뭐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지름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결론. 얘는 원이긴 한데 걔는 뭐가 원이 되는 거야? C와 D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C와 D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될 수밖에 없었다가 결론이 되는 거야. 실제로 맞나 한번 보자.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직접 한번 상황을 한번 다시 한번 그려봐봐. 여기 있는 얘는요. 지금 현재 마이너스 2,0이랑 그 다음에 4,0 이렇게 있었어요. 맞아요? 이거 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0이랑 4,0이 있었어요. 오케이? 그럼 얘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은 어디야? 여기잖아. 그지? 그 다음 여기 얘가 몇 차이 나요? 6 차이 나죠? 뭐지? 여기 6 차이 나죠? 그럼 여기서 이만큼 가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요 점이랑 여기는 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런 원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 중점이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4가 되겠죠. 반지름 얼마 되겠니? 4가 되겠네. 딱 맞네요. 그림으로 보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이런 계산을 이제부터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매번 하고 싶지 않아. 이걸 매번 하고 싶지 않아. 이런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여기 있는 이 상황은요.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요. 항상 피해 자치가 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원은 C랑 T를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오케이?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그런 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나는 이미 얻어놓은 상태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어떻게 문제를 풀어주세요라는 게 되는 거야. 일단은 요렇게 돼 있는 얘를 지금 이렇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얘는 일단 뭐 해주세요? 마이너스 2,0이랑 4,0을 먼저 찍어주고요. 거기 있는 걔를 1대2로 내분하는 점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빠르게 찾아줍니다.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지름의 양끝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원이 생길 거야. 이 P의 자취는 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얘랑 중점을 구해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4,0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반지름은 얼마입니까? 4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은 뭐가 되는구나. x 더하기 4 전체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4, 4, 16이 되는구나. 이렇게 구해주면 이런 계산을 안 해도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됐나요? 이 개념을 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른다고. 그림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부릅니다. 해서 봐봐. 실제로 문제를 한번 좀 풀어봅시다. 실제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봐봐. 여기 봐봐. 95번 문제 보세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저기는 쟤랑 쟤에 대해서 AP 대 BP를 2대 1로 2대 1을 만족하는 점 P의 자취의 방정식이 얘입니다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그럼 나는 일단은 마이너스 3,0이라는 거랑 그 다음에 3,0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얘 몇 대 몇이랬어? 2대 1이랬어. 그럼 여기 얘를 몇 등분해요? 3등분합니다. 그 중에서 2대 1이니까 요 점일 거예요. 전체 길이가 6이었으니까 2 가면 4만큼 간 겁니다. 요점의 좌표는 1이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얘가 몇 만큼 갔어요? 6만큼 갔으니까 여기서부터 얼만큼 더 가면? 6만큼 더 가면. 오케이? 여기서 6만큼 더 가면은 2대 1이 될 테니까 요점의 좌표가 외분점의 좌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되나요? 그러면 요점이랑 요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이 생긴다라고 지금 한 거니까 여기는 얘랑 얘의 중점인 몇? 5,0이 중심의 좌표가 될 거고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4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는 x-5 전체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가 됩니다? 16이 됩니다라고 식을 써줄 수 있다는 뜻이 되고 그럼 내가 자취의 방정식을 구하려고 이런 험악한 계산을 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이 개념을 알아두면은 이런 계산을 안 할 수 있어요라는 장점 딱 하나 추가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외우기 싫으면 그냥 이 계산하면 돼요. 이거 외우기 싫으면 이 계산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계산하기 싫으면 이거 외우면 되는 거야. 둘 중에 하나고. 오케이? 그리고 이 문제는 당연히 시험에 나올 테니까 나는 시험에서 시간을 더 확보하고 싶을 거야.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외워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두 개 써주시면 안 되실까요? 응? 하나가 지워졌어요. 아, 아까 썼던 건 뭐예요? 아까 썼던 거 다시. 1번. 1번이 뭐였죠? 그렇지. 가계. 2등분선. 가계 2등분선은 뭐랑 똑같다? 직선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다. 가계 2등분선은 두 직선과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다 라고 이해한다. 오케이? 자취의 방정식 구하는 거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계 2등분선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잠깐만 들어봐 얘들아. 얘는 가계 2등분선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얘를 잠깐 우회해서 그죠? 우회해서 이렇게 풀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인 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개념을 몰라도 풀 수는 있어요. 오케이? 풀 수는 있지만 이 개념을 알고 있으면 더 쉽게 풀어집니다. 이 이야기예요. 오케이? 좋습니다. 정리합시다. 봅시다.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자취의 방정식을 잠깐 빠졌다가 다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얘들아, 자취의 방정식이 뭔지 알겠죠? 감 잡아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계속 강의 돌려보든 어떻게 하든 무조건 다 알고 가야 된다. 알았죠? 좋아요. 자, 이제 원의 방정식 얘기로 다시 넘어와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해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히 다 끝났어요. 그죠? 그죠? 원의 방정식을 구하려면 결국 딱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첫 번째는 중심과 반지름을 알아서 표준형으로 구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두 번째는 세 점,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일반형 방정식 세워놓고 푸는 방법밖에 없다. 딱 두 가지 배웠던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좌표축에 접한다라고 한다면 그림 빨리 그려놓고 반지름과 그 좌표들의 관계를 빨리 판단해서 내가 미정계수를 최대한 줄여놓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원에 대한 얘기 다 끝났고 이제부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두 원에 대한 이야기였어. 두 원. 두 원. 그럼 원이 두 개가 있어. 그럼 뭐 할 수 있겠어요, 이제?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짓 할 수 있겠죠? 맞아요? 만난다, 안 만난다 이런 짓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글자로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두 번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기는 얘는 그렇게 어렵지 않고 되게 심플해요. 오케이? 되게 심플합니다. 근데 조금 외울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한번 천천히 가보자.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관계, 위치 관계 뭐 있어요? 안 만난다. 그죠? 안 만난다. 두 번째는
접한다. 근데 접하는 거 요렇게 요렇게 접한다.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다음 세 번째는 만난다. 근데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게 있겠죠? 또 있나요? 그렇지.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러니까 그래서 만날 순 없어요. 두 점, 최대 맥시멈 두 점이겠지. 마지막 다섯 번째가 뭐가 되겠어? 아예 그냥 안에 쏙 들어가 있는. 그럼 그것도 안 만나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맞아요. 안 만나긴 하지만 다르죠. 형태, 위치, 관계 자체가 다르죠. 얘는 내부에 있다가 되고 얘는 외부에 있다가 되는 거고 얘도 접한다고 접한다는데 얘는 밖에서 접한다고 얘는 내부에서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래서 얘는 뭐 한다? 외부에 있다. 오케이? 외부에 있다. 서로 외부에 있다. 얘는 뭐 한다? 외 접한다. 네. 여기 얘는 두 점에서 만나. 얘는 내 접한다. 얘는 내 부에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다섯 가지로 보는 거야. 위치 관계는. 두 번의 위치 관계는 저 다섯 가지가 끝이고요. 저거에 대한 관점을, 저거에 대한 생각을 뭘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겠어. 그것만 생각하면 끝나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항상 얘기하죠. 원에서는 나는 뭐만 보는 거라고? 중심과 반지름만 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얘도 중심을 보는 거야. 중심을 보는 거야. 또 여기도 뭘 보는 거야? 중심을 보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두 점을 봤으니까 뭐 하고 싶어? 사람이라면 지 이어주고 싶죠. 이렇게. 그죠? 여기서 봐봐. 여기는 이게 중심 사이의 거리를 네 글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중심 거리라고 불러요. 오케이? 별거 없죠? 중심 사이의 거리를 그냥 줄여서 중심 거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는 위치 관계는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면 중심 거리와 그다음에 두 반지름. 여기는 얘를 기준으로 위치 관계를 판단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봐봐. 일단 첫 번째 쉬운 거 먼저 하자. 쉬운 거. 외접하는 거 먼저 하자. 요렇게 있어. 얘 중심 거리는 이거잖아. 이거. 중심 거리 이제부터 D라고 할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길이를 반지름 R1이라고 해봅시다. R1이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요 반지름을 R2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얘는 가만히 보니까 D랑 뭐랑 똑같은 거야? R1 더하기 R2랑 똑같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뭐가 되는구나? 외접하는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외접하면은 D가 R1 더하기 R2가 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 이런 뜻이 될 거고. 마찬가지 두 번째로 가봅시다. 두 번째는 뭐 해볼 거냐면 내접해보자. 내접. 요렇게 있는 중심거리는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 그 다음에 여기까지 요렇게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여기서는 봐봐. 여기는 이만큼이 뭐겠어? R1일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이 얼마겠니? R2겠죠? 그런데 여기는 요만큼이 얼마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가 있어? D는 뭐랑 똑같다? R1 빼기 R2랑 똑같다. 누가 더 큰지 몰라. 그러면 절대값 하나 바꿔주면 된다. 여기까지 괜찮니? 좋아요. 그 다음에 두 점에서 만나는 그럼 얘랑 얘 사이여야 되지 않을까? 뭐가? 중심 거리라고 하는 게. 두 개 더한 거보다는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두 개 뺀 거보다는 어떻게 되겠어? 커져야겠다.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겠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접과 외접 사이가 두 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라고 판단해 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외부에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D가 더 어때? 길어요. R1 더하기 R2보다. 보이니? 관계? 그 다음에 내부에 있다는 어떨까? 내부에 있다. D가 더 짧아졌어. 그지? 뭐보다? R1 빼기 R2보다.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는 거냐면 잘 봐봐. 그리고 쭉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얘는 D에 대한 수직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D 다시 R1 빼기 R2 두 개의 차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는 얘 R 다시 R1 더하기 R2라는 값이 있었어. 이게 두 개의 합과 차를 기준으로 해서 요만큼은 뭐 하는 거야? 외부에 있는 거야. 오케이? 됐나요? 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이만큼은 내부에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0보단 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두 점에서 뭐 합니다? 만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여기는 이 상황이 뭐다? 왜 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상황이 뭐가 됩니다? 네 접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D를 중심으로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D가 뭐였지 얘들아? 네 글자로 중심거리였어요. 두 중심거리. 얘들아 중심거리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할 수 없는 거야? 구할 수 있는 거야. 왜? 그냥 두 점 사이 거리거든. 그지? 두 원이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고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이거 거리 구할 수 있잖아. 그지? 중심거리 무조건 구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두 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어요. 표준형으로 만들면 항상 반지름 얼마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식으로 주어져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반지름은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중심거리랑 두 반지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 전체를 다 외울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선생님이 너희한테 외우라고 하는 건 이거야. 이거. 두 원의 위치 관계는 중심거리와 두 반지름의 관계로 판단합니다. 이걸 외워주세요. 그러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나요?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고 생각해봐. 두 개가 외부에 있어요. 라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보자. 오케이? 그럼 얘 중심거리를 먼저 구합니다. 구해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5였대. 그 다음에 여기 요 반지름이 R이었대. 여기 요 반지름이 예를 들어 1이었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오케이? 그럼 외부에 있으려면 어떤 식을 써주면 되겠어? R 더하기 1보다 뭐가 더 크면 돼? 중심거리가 더 크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R은 뭐보다? 4보다 작아야 겠군요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냥 그려보고 얘들아 그려보고 반지름 두 개 그려놓고 그 다음 중심거리 하나 그려놓고 오케이? 직접 비교해 주는 거. 누가 더 길어? 누가 봐도 5가 더 길어요. 그죠? 누가 더 5가 더 기니까 5가 더 길다라는 식을 하나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얘는 0보다 크다 써줘야지.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나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얘를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어쨌든 뭘 가지고 생각하는 거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차 기준으로 누구랑 비교해요? 중심거리랑 비교해요. 오케이? 중심거리랑 비교해서 어떻게 돼 있으면 여긴 얘가 외접이고 외부에 있고 내접이고 내부에 있고 두 점에서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을 너희가 스스로 매번 그림을 그려가면서 오케이? 간단하게 저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 끝입니다. 이제 하나 끝났고요. 이제 두 개 남았어요. 봅시다. 문제는 간단해요. 그냥 저 개념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접근하면 됩니다. 오케이? 봐봐. 원 몇 개 있대? 두 개 있대. 나한테 뭘 줬구나? 중심 줬고 반지름 줬구나. 중심 줬는데 반지름은 안 줬구나. 그죠? 됐어? 그럼 보자. 일단 요렇게 해놓고 0,0입니다. 반지름 얼마예요? 3이에요. 그 다음 여긴 얘도 지금 요렇게 해놓자. 여긴 얘가 지금 4,3입니다.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K입니다. 됐나요? 반지름 루트 K입니다. 근데 지금 얘네들이 뭐 한대? 외접한대잖아. 그지? 그러면 다시 그래. 더 커졌다는 얘기야. 이렇게 됐다는 소리잖아. 지금. 그지? 그럼 얘가 요렇게 요 길이랑 요거 두 개 더한 게 뭐 하다?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어? 얘는 뭐야? 루트 K 더하기 3이 얼마구나? 5구나. 됐나요? 그럼 이거 넘어갑니다. 루트 K가 얼마구나? 2구나. K는 얼마구나? 4구나. 1번 문제의 답은 저렇게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다음 외접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봐봐. 아무리 봐도 이 길이가 지금 얼마인데 5인데 이 길이가 지금 3이잖아 지금. 그럼 2원이 요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없겠죠. 맞아요? 얘 반지름이 더 길어져서 이렇게 됐다는 뜻 아니었을까요, 얘들아? 맞아요? 그렇게 외접이 된 거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주면 되겠어요? 루트 K 마이너스 3이 얼마가 된다? 5가 된다. 반지름의 차가 중심 거리가 된다. 됐나요? 네. 된 거야? 된 거야? 다시 해주세요. 왜? 그냥. 됐다며. 못했어요. 어? 딱 그때는 못했어요. 딸꾹질 때문에 갑자기 집중력이 흐려졌어요? 진짜. 이게 뭐 한 거야? 이게 뭐 한 거야? 뺀 거예요. 반지름 뺀 거예요. 반지름 뺀 게 중심거리다. 네. 반지름 뺀 게 중심거리다. 네. 됐습니다?
루트 K가 얼마야? 8. K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두 점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되면 되겠어요? K가 4에서 64 사이가 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사이가 되면은 알아서 두 점에서 만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네. 됐니?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각만 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알았죠, 대영아? 오케이, 좋아요. 잠깐 쉬었다 갑시다. 나이스 타임. 왜안 줄지? 자,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요. 이겁니다. 빠밤. 두, 도, 형, 의, 교, 점, 을, 지, 나, 는, 도, 형, 의, 방, 정, 식. 이겁니다. 오케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 이거의 1탄은 우리가 먼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총 3탄까지 있는데 1탄은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아, 기억나요? 뭐 하나 일단. 뭐 1탄. 두 도형이 뭐야? 더비야. 두 도형 요거를 지금 내가 L이라고 할게요. L1이라고 할게요. 그다음에 L2라고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두 도형이 L1이랑 L2야. 이렇게 돼 있어.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도형을 L3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은 L1이 직선이고요. 그다음에 L2가 직선입니다. 요 두 개를 가지고 L3을 만들고 싶어. L3이 직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에 대해서 해본 적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렇게 했었죠. 됐죠? 기억나죠? 어떻게 했었어 이거? 기억나요? 그렇죠. L1이 뭐였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었어.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L2가 뭐였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였고. 그죠? 이렇게 돼 있을 때 L3은 뭐가 됩니다. 결론. L3이라고 하는 건 뭐가 될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이렇게 해서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에다 K를 하나 달아주고요. 는 0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였지. 네. 맞아요? 이게 결론이었어. 첫 번째 1편이었어. 1편. 그러니까 얘가 봐봐.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L1에다가 L2가 있어요. 쉽게 말 여기다 다시 쓰자. L1에다가 L2가 있어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에다 K를 달아주세요.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하나 만들어요. 오케이? 그 결론이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L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배운 지금 좌표평면 단원 들어와서 우리가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은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원. 맞아요? 되나요? 직선과 원입니다. 그래서 직선은 얘들아 여기다 쓸까? 참고로 직선이라고 하는 거는 XY의 몇 차식이? XY의 1차식입니다. 1차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된다는 뜻이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뭐다? 직선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원이라고 하는 건 이것도 일반형으로 쓸 겁니다. XY에 대한 요거의 2차식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잘 봐봐. 이거 두 개를 합친 결과가 얘들아. 요거 두 개를 합친 결과. 요거가 어떤 형태가 되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봐. 요거가. 이게 무슨 형태가 되니? x로 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ax. y로 묶어요. by. 상수항 내버려 둡니다. c는 0의 형태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뭐겠어요 여기서? a 더하기 a 다시 k 뭐 이렇게 될 거야. b가 b 더하기 b 다시 k 이렇게 될 거야. c가 c 더하기 c 다시 k 이렇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런 형태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의 결론은 뭐였구나? 직선이었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직선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얘가 무슨 선이 돼버린 거다? 직선이 돼버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볼게. 두 번째 이야기는요. L1이라고 하는 애가 여기 얘가 1이었어요. 그 다음에 L2라고 하는 애가 직선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거의 두 개를 가지고 만들어진 L3이라는 도형은 뭐가 될까?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됐니? 그럼 잘 봐봐. 여기서 L1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겠어요? L1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L2라고 하는 건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되겠어?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L3을 만들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L3은 뭐가 되겠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에다가 K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이런 식이 되겠죠. 맞아요? 그럼 여기는 얘의 결론, 여기는 이 식은 어떤 식이 됩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얘들아? 1이 됩니다. 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꼴이 될 거 아니야. 이걸 계산한 결과는 어쨌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도형은 뭐가 됩니다? 1이 됩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네요. 1. 오케이? 그러니까 이 도형은 뭐가 된다? 1이 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됐어? 그러니까 봐봐. 직선과 다시 원과 직선을 가지고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면 난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다시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세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나요?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럼 이제 3번 가보자. 3번. 자, L1이 뭐였냐면 1이었어요. 그다음에 L2가 뭐였냐면 여전히 1이었습니다. 1 두 개를 가지고 나는 L3이라는 도형을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케이? 그럼 잘 봐봐. L1이 뭐겠어요? L1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2라고 하는 것도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 더하기 AX,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되나요? 그럼 이거 가지고 내가 L3이라는 도형을 만들고 싶었어.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뭐가 돼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 더하기 K배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입니다라는 도형이 될 거고, 여기는 얘의 도형을 생각해 봤더니 얘는 어떤 형태가 되겠니? 봐봐. K 더하기 1 X의 제곱 K 더하기 1 Y의 제곱 더하기 뭐뭐뭐뭐 X 더하기 뭐뭐뭐뭐 Y 더하기 뭐뭐뭐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K 더하기 1로 나눠준다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럼 뭐가 되겠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K 플러스 1을 나누면 분모에도 K 플러스 1 있어가지고 저쪽 A, B, C에 그렇지. 그거를 다 이걸로 퉁쳐버렸다는 소리고, 얘를 얘로 나눈 거를 얘로 퉁쳐버렸다는 소리고, 이런 꼴이 된다는 뜻이야. 맞아? 지금 주연이가 되게 좋은 질문을 하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나는 그 질문이 나오길 정말 너무 원했었거든. 그 질문이 뭐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었을 거야. 맞아요? 아니 진짜야. 근데 이제 그걸 뉘앙스로 선생님한테 질문하려다가 하늘이가 얘기하는 바람에 못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겠니? 이거 없어지지. 맞아? 그럼 얘 뭐가 된다는 소리야?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된다는 뜻이야. 맞아?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지겠네. 뭐가? K가 뭐였다면? 마이너스 1이었다면 뭐가 됩니다?
직선이 됩니다. 맞아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었다면 뭐가 됩니다? 원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됐나요? 저게 제일 귀찮은 거네요. 그러니까 요 형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잘 봐봐. 지금 선생님이 봐봐. 요거에 대한 그림들을 다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재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얘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거는 뭐였냐면 직선이 두 개였어요. 이렇게 직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직선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잖아. 그러면 여기 있는 얘 식, 이 식에 해당하는 도형의 방정식은 요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K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이 하나만 있겠니? 여러 개 있겠니? 여러 개 있을 거야. 그지? K가 뭐 1일 때는 얘였고 K가 2일 때는 얘였고 K가 3일 때는 얘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렇게 되게 많은 이 점을 지나는 직선들을 여기 요 K 값에 따라서 내가 결정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선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런 거. K가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일 때예요. K가 뭐 예를 들어서 2였을 때야. K가 뭐 예를 들어서 5였을 때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되게 다양한 직선들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맞죠? 그 개념이에요.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럼 얘는 어때요, 지금? 얘는 지금 하나는 뭘 줬어? 원을 줬어. 그죠? 하나는 원을 주고 하나는 뭘 줬어? 직선을 줬단 말이야. 됐나요? 그럼 얘도 여전히 K 값에 따라서 여기는 얘 형태가 자꾸 바뀌겠지. 이 값들이 자꾸 바뀌겠지. 얘가 바뀐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원이 여러 개 있다는 뜻이야. 그죠? 그리고 그 결론은 항상 뭐여야 되니까 지금? 그 결론은 항상 원이어야 돼. 맞죠? 그러니까 현재 상황은 뭐냐면 요 점과 요 점을 지나는 원은 이렇게도 그려질 거고 뭐 이렇게도 그려질 거고 뭐 이렇게도 그려질 거고 되게 다양한 원들이 생길 수 있겠죠? 마찬가지야. K가 뭐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일 때야, K가 뭐 0일 때야, 뭐 K가 2일 때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K의 값에 따라서 다양한 원들이 생길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이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대요. 됐나요? 그럼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K 값이 결정 난 상황이지. 유일하게 하나 결정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유일하게 하나 결정돼야 돼. 그리고 걔는 뭐라고 했어? 직선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어떤 직선이어야 돼?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어야 돼. 맞아요? 다 교점을 지난다는 전제들이 깔리고 있는 중이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게 딱 하나 결정될 거야. 이때가 K는 얼마일 때야? 마이너스 1일 때야. 이해돼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직선이 됩니다. 라고 해서 얘만 좀 특별하니까 얘만 이렇게 내가 분홍색으로 다시 이렇게 처리를 해줄게.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여기는 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요 직선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얘를 가지고 공통현이라고 불러요. 여기는 얘가 뭐니까? 공통현이니까. 원이 만날 때 K가 마이너스 1이 되면 됐나요? 그러니까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이거에서 요 마이너스 1 해서 요렇게 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1 해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두 개를 뭐 해달라는 거야? 이 상태로 그냥 빼달라는 거야. 이걸 빼버리면 뭐가 돼요? 빼버리면 알아서 1차식 나오겠지? 그 1차식이 사실은 뭐였다? 공통연의 방정식이었다. 공통형 구해주라면 두 개를 그냥 빼버리라. 그렇지. 공통연이 궁금하다. 공통연을 내가 구해야 된다. 혹은 구해달라 라고 했으면 그냥 두 개를 빼버려요. 그럼 몇 차식 될 거야? XY에 대한 1차식 될 거야. 그 1차식이 공통연의 방정식이다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음,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었을 때 마찬가지로 저기서 생기듯이 요렇게 뭐 원 하나 생길 수 있을 거고 요렇게 생길 수 있을 거고 요렇게 생길 수 있고 되게 다양한 원들이 생길 거예요. 예를 들어 K가 얘가 0일 때다. 뭐 K가 0일 때는 아니겠죠. 마이너스 2일 때다. 뭐 K가 뭐 3일 때다. K가 1일 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원들이 생길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이 칠판 한가득 써놓은 여기 있는 이 개념 자체가 되게 일관성 있는 얘기라서 한 방에 다 정리를 한 거예요. 되게 일관성 있는. 그 일관성을 한번 너희가 스스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얘기는 뭐냐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어떤 도형이 있을 텐데 그 도형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 원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세워주면 됩니다. 이거 두 개를 빼주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궁금하다라고 한다면 얘는 이렇게 세워주면 되고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라는 전제만 깔아주면 됩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봐봐. 선생님이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요 직선과 요 직선과 요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과 또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너희들한테 주어졌다면 오케이? 그럼 실제로는 그냥 얘네들의 교점 이거 두 개 실제로 그냥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그 지나는 다른 한 점 구해서 주어져 있는 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쉽게 세우는 게 더 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나요? 다시 문제가 어떤 식의 문제냐면 쓸 데가 없네. 저기? 저기는 지금 화면에 안 나와서. 다시 봐봐. 다시. 그러니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며 다른 한 점, 뭐 1,2를 더 추가적으로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를 너희가 문제 속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뭐라고 설명했냐면 거기 있는 걔는 실제로 내가 그냥 교점을 구한 다음에 이 교점이랑 원래 지나기로 했던 다른 한 점이 있을 테니까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할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 방정식을 세운 다음에 그 지나기로 한 점을 여기다 대입해서 K값을 구해주는 방식으로 구해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주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나요? 맞아? 그냥 여기는 요때 그런 얘기를 했어. 그때 그 선생님이 왜 그런 얘기를 했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던 것 같아. 그때 원의 방정식에서 똑같은 이런 짓을 한 번 더 하게 될 텐데 그때는 교점을 구하는 게 빡세니까 그 다음에 교점이랑 또 다른 한 점을 줬을 때 세 점을 가지고 내가 원의 방정식 하나 세워주는 게 빡세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야 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다시 봐봐. 요 상황으로 가보자. 3번 상황으로. 그냥 요 2번 상황은 선생님이 노파심에서 넣어놓은 거지 사실 교육과정에는 없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3번 상황으로 봐보세요. 3번 상황에서 얘랑 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며 다른 한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얘랑 얘 교점을 지나며 요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한테 문제를 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될까요? 그러면 봐봐. 요 점이랑 요 점 구하면 되지 않나요? 2원이랑 2원 알고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뭐 하면 연립하면 난 두 점의 좌표 구할 수 있어요. 이런 뜻인데 연립하는 과정이 몇 차 연립이에요? 2차 연립입니다. 그죠? 2차 연립이면 2차 연립하면 두 점이 나오긴 할 텐데 그 구하는 과정이 좀 빡세겠죠. 그리고 심지어 이 두 개의 점을 구했다 쳐보자. 그리고 다른 한 점이 있어. 서로 다른 세 점이 주어져 있었을 때 내가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 다시 일반형으로 세워서 세 개짜리 연립 방정식을 또 풀어야 되는 불편함이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풀게 되게 불편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얘와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과 다시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고 다른 한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는 이런 문제를 너희가 발견했다면, 오케이? 일단은 얘랑 얘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식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점을 여기 있는 x, y에다 골고루 집어넣어 버리면 내가 원하는 k 값 나올 겁니다. 어디 점을 어디다 넣을 거예요? 요 점. 왜 요 점을 넣어야 되는지 알겠어?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바라보면 얘는 선생님이 여기서 주황색으로 표현해놓은 여러 개의 원들을 다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k 값에 따라 다 달라질 거라고. 그런데 k 값이 하나 결정되면 그 도형이 하나로 결정될 거 아니니 얘들아. 그죠? 그 k 값을 하나 결정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 점을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이거랑 이걸 지나는 이런 원이 되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이 점을 여기는 xy 다 집어넣으면 k 값이 하나 결정될 거고 그 k 값을 가지고 내가 잘 정리해서 원의 방정식 만들어주면은 이 원의 방정식이 한 방에 튀어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물론 얘도 계산 과정이 쉽진 않지만 이거 두 개 연립해서 교점 구하고 세 점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하는 것보다 훨씬 간편할 테니 오케이? 요렇게 개념 잡아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흐름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정리할 시간 5분 줄게요. 빨리 정리하고 문제 간단히 풀어보자. 자, 바로 문제로 한번 가보자. 12번입니다. 얘들아, 선생님이 직선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에서 웬만하면 다 표준형 가지고 노는데
일반형 가지고 노는 거 딱 두 가지 있다고 했었지. 그치, 점 3개 줬을 때 하나였고 그 다음에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할 때 일반형 가지고 놉니다 라고 했어요. 좀 전에 다 그래서 일반형 가지고 다 썼잖아, 그지? 표준형으로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봐봐, 두 원의 서로 다른 두 교점을 지나는 도형 직선의 방정식이 궁금하군요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직선이 때는 왜 일반형 쓰신 거예요? 다시 뭐라고? 아니. 다 일반형 가지고 노는 거예요. 얘는. 일반형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 다 뭘로 바꿔주세요? 일반형으로 바꿔주세요. 얘는 표준형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바꿔주면 일반형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얘는 일반형으로 좋네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뭐가 더 편해 보이니? 일단 어차피 K를 어디다 달아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두 개 빼면 되는 거잖아, 얘는. 그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에 대한 상황이니까. 내가 뭐가 궁금했으니까? 직선이 궁금했으니까. 그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 상황이니까 여기서 얘를 뺍시다. 여기서 얘를 뺍시다. 오케이? x제곱, x제곱, y제곱, y제곱 없어질 거고 얘는 빼진 거니까 2x, 빼진 거니까 4y가 될 거고요. 얘에서 얘 뺀 거니까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되겠죠? 직선이어서 K가 마이너스 1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얘가 뭘 지난다? a, 1을 지난다. a, 1을 지납니다. a는 얼마군요? 5군. 그래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되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좀 마이너스 K가 음.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로 한번 푸시면 돼요. k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 직선이 아니라 원이 나오겠죠. 네, 그럼 그때는 쟤는 직선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직선이라고 했으니까 k가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었던 거야. 됐나요? 그 k가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거 거기 가서 다시 한번 해줄게요. 오케이? 다음 보자. 자, 이번에는 뭘 구해달라? 공통현의 길이를 구해달라.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그죠? 다음 문제 보니까.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원이 하나 있었어요. 원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원이 하나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했고 공통현이라고 하기로 했고 봐봐. 우리가 원에서 그냥 중학교 도형에서 우리가 원을 생각해봐. 중학교 도형에서 원이 있었고요. 그때 내가 현의 길이가 궁금했어. 이 현의 길이가 궁금했을 때 우리가 했던 짓들이 있었는데 어떤 짓들을 했었을까? 그렇지. 중심에서 얘로 수선의 발을 내리고요. 여기는 얘를 이어줍니다. 그럼 뭐가 생기나요? 직각삼각형이 생깁니다. 그죠? 그랬을 때 여기는 이 반지름이랑 여기는 이 거리 D만 알고 있다면 얘랑 얘를 가지고 얘는 루트 R제곱 빼기 D제곱이다 라고 하는 여기는 얘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 그 길이의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내가 원하는 현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 이거는 중학교 때 과정에서 하던 짓들인 거야. 오케이? 그런데 좀 잘 봐봐. 자, 여기는 이 길이가 난 현재 뭐 하다? 궁금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는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라는 사실 알아. 0,0이라는 사실 알아. 그럼 여기는 요점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2,2야. 뭐 이 정도 사실은 알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얘들아? 오케이.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봐봐. 얘 반지름이 또 얼마라는 사실도 나는 공짜로 얻고 있니? 2루트 2다라는 사실도 공짜로 얻고 있지. 그럼 내가 여기는 이 공통현의 길이가 궁금하면 나의 관심은 어디에만 꽂히면 끝나는 거야? 여기에만 꽂히면 끝나는 거야. 맞아요?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주면 된다는 소리예요. 됐어? 이거 문제 해석 너무 빨리 가고 있니 내가? 괜찮아, 괜찮아?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좋아요. 다시. 여기는 나는 현재 여기는 얘의 길이가 궁금한 거는 맞는데 여기는 얘의 길이가 궁금한 건 맞는데 우리 수학에서 원의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가지고 구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얘의 길이를 궁금했어. 얘의 길이가 궁금했어. 그럼 나는 얘에 관심을 가져줄 거고 얘에 관심을 가져줄 거거든. 그럼 여기는 얘의 길이를 내가 구할 수 있나 없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봐. 이거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맞아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 좀 전에 뭘 배웠어?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을 좀 전에 배웠어요. 맞아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니 없겠니?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 이거 두 개 뭐 하면 된다? 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 빼기는 0입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두 개를 뺍니다. 마찬가지. 얘에서 얘를 빼봅시다. 얘는 뭐가 돼요? 4x 더하기 4y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그래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입니다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궁금했던 여기 있는 얘는 여기 있는 이 직선과 누구랑 0,0 사이의 거리가 궁금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얘랑 얘 사이 거리는 루트 2분의 절대값 0, 0 되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이 길이는 루트 2가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이 길이가 루트 2로 확정이 된 순간 얘랑 1대 2네요. 그죠? 1대 2네. 이거 직각이네. 루트 3이었겠죠? 맞아? 그러니까 얘는 루트 6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거의 몇 배니까? 2배니까. 공통연의 길이는 2루트 6입니다. 이렇게 풀어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가 하나씩 뭐를 배워가, 도구들을 배워가요. 지금은 뭘 배웠냐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하는 도구를 배웠어요. 그냥 2개 빼면 됩니다라는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개념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내가 요 상황에서 다시 한번 가보자. 공통연의 길이가 분명히 궁금했거든. 그죠? 길이가 궁금했어. 근데 얘들아, 길이가 궁금하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야 되니? 길이랑 직선의 방정식은 사실상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죠? 직선의 방정식을 안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니? 없어요. 그죠? 난 여기는 이 길이 때문에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이 길이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 길이를 구하려고 이 공통연의 방정식을 구한 게 아니었어. 이 길이를 구하려면 뭐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얘와 얘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여기 있는 얘의 길이는 문제에서 준 거니까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이 길이를 몰라서 잠깐 고민을 해봤더니 여기 있는 얘는 우리가 배운 도구 중에서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였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길이를 구하려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줘야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고 이 직선은 우리가 공통현이라고 배운 직선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2개의 원을 뭐 해주세요? 빼주세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고 이 직선의 방정식 왜 구했어? 얘에서부터 거리 구하려고 구한 거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직접 구합니다. 루트 2가 나왔대요. 얘가 루트 2니까 여기는 이 직각삼각형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든 뭐 삼각비를 이용하든 상관없이 여기는 이 길이는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길이의 몇 배를 해주면 2배를 해주면 답이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식의 해석 하나씩 해석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됐나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다음 봅시다. 자, 이제는 봐봐. 이제 14번 문제에서는 뭘 원하고 있니? 원이 몇 개 있어요, 얘들아? 원이 2개 있어. 원의 교점과 다른 한 점을 지나는 뭘 구해달라?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이제는 뭘 구해달래? 원의 방정식을 구해달래. 그럼 이 경우는 k가 0이 마이너스 1이 아니겠구나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겠죠? 2개 그냥 마이너스 1로 해서 2개 빼는 게 아니라 그냥 k 달아주고 방정식 세워주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0 써놓고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를 써놓습니다. 둘 중에 뭐가 더 편해 보여? 얘가 더 편해 보이네. 여기다 그냥 이렇게 달아줍시다. 이렇게. 여기까지 세워놨어. 그럼 여기까지 한 결과가 뭐라고요?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뭐가? k가 0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됐나요? 그럼 이제부터 난 뭘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k값만 구하려고 노력하면 되고 그 k값을 구하라고 나한테 뭘 줬구나? 이 점을 줬구나. 오케이? 그럼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어봤더니 뭐가 됐어? 1 더하기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더하기 k배에 1 더하기 1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됐죠? 정리해봅시다. 없앨 거 없애주고요. 이거 마이너스 15 여기는 마이너스 3k k값은 얼마였어? 마이너스 5였어. 여기는 얘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5였다. 이렇게. 여기는 얘도 사실 답이에요. 이 상태도 답입니다. 이걸 가지고 답이라고 안 하진 않아요. 그런데 좀 보기 좀 어때? 불편하게 생겼죠? 그죠? 보기 불편하게 생겼으니까 이걸 전부 다 뭐 해서? 다 전개해서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에 마이너스 4로 나눠줘가지고 식을 좀 깔끔하게 변형시켜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원방처럼 보이게 정리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들아? 마이너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까지 해놓고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y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25니까 35가 되니?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다 뭘로 나눠주세요? 마이너스 4로 나눠주세요. 그럼 보기에는 사실 저게 더 편할 수도 있어. 얘가 더 보기 불편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눠주는 게 답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형 방정식 중에 하나니까. 자, 넘어가서요. 다 됐네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어갔으면 합니다. 알았죠? 예. 되게 중요한 개념이고요. 정말 많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정확하게 다 생각할 수 있게 노력 좀 해줬으면 하고요. 하나만 더 하자. 여기 1-22번 문제 보세요. 유제 문제입니다. 1-22번. 유제 문제예요. 자, 보자. 한 원이 다른 원의 둘레를 뭐 한대? 2등분한대. 오케이? 지금 이거에 대한 해석을 너희가 진짜 잘해야 된다. 이거 지금 이거 완벽하게 완전히 집중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어 가야 돼. 지금 이 상황 자체를. 그렇죠? 되게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일단 첫 번째 원 5를 줬어. 원 5를 줬어. 이 원 5라고 하는 거는 지금 A라고 하는 미정계수를 달고 있는 애야. 맞아? 완벽하게 딱 준 게 아니라 A라는 미정계수를 달고 있는 애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다음 두 번째 원을 줬어.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얘의 뭐를 둘레를 뭐 한대? 2등분한다고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 이렇게 2등분한다 치고 여기는 얘가 이렇게 그려졌다 쳐보자. 얘가 지금 원 5-입니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까지 괜찮니? 얘는 지금 나한테 완전체로 준 거예요. 완벽합니다. 쟤는 미정계수 하나도 없이 그냥 완벽하게 준 거예요. 됐죠? 그럼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뭘 구해달라? A 값을 구해달라. 이런 문제야. 그러니까 처음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얘에 대한 해석을 내가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저 A 값을 구할 수 있을까를 상상할 수 있겠니? 좋아요. 키워드가 나왔어. 얘가 뭘 지나니? 중심을 지나. 맞아? 저긴 제가 뭐니까? 지름이니까. 공통현이잖아, 저거는. 그지? 공통현이 결국 뭘 지나고 있어? 지름을 지나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 원의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에요, 이거? 여기는 얘, 가만히 봐. 1, 마이너스. 여기까지 쉽게 구할 수 있죠, 얘들아? 오케이? 반지름 구할 필요도 없었어, 지금은. 이렇게만 딱 구해주세요. 이렇게.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은 나중에 무슨 역할을 할 것 같아? 미정계수 하나를 없애는 역할을 할 것 같아. 맞아?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만 구한 다음에 여기는 이 직선의 방정식만 구한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에다 뭘 집어넣으면 얘를 집어넣으면 성립합니다라는 식이 하나 나오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얘는 A를 포함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고요. 여기는 얘는 A 같은 거 없어. 그냥 완전체로 준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를 뺀 게 여기 있는 얘래매. 맞아요? 그럼 얘는 직선의 방정식일 텐데 중간에 뭘 포함하고 있겠어? A라는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일 게 분명하죠. 맞아요? 그럼 거기다가 여기 있는 얘를 집어넣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A 값을 구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할 수 있겠네?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풀이를 시작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이렇게 한번 작전을 잘 세우고 가는 거야. 다시 한번 봐봐. 다시 봐봐. 얘는 분명히 A를 가지고 있어. 이제 A를 가지고 있어. 여기는 얘는 A가 없단 말이야. 완전체예요. 그죠? 근데 얘는 다 줬잖아, 나한테. 여기는 얘 반지름도 준 거고 사실은. 반지름도 준 거고. 그다음에 중심의 좌표도 준 거지. 나한테 많은 정보들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내가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는 A 값이 궁금한 건데 A 값을 어떻게 구할까를 생각해 봤더니 이거랑 이거를 빼버리면 그지? 공통현이 나올 텐데 그 공통현은 중심을 지나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게 합당한 식인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잖아. 맞아? 그럼 보는 거야. 얘는 A를 포함한 식이고 얘는 A를 포함하지 않은 식이에요. 그럼 두 개를 빼버리면 당연히 A를 포함한 식이 나오겠죠. 맞아? A를 포함한 식이 나올 텐데 거기 있는 걔에다가 여기 있는 요 점을 집어넣으면 그 A 값만 하나 떨렁 내가 구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겠죠.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나서 마친다. 모든 생각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면 될까요? 두 개 일단 뺍니다. 빼요. 5x 플러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 여기는 얘가 뭐다? 얘다, 얘.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얘가 뭘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를 집어넣어 주세요. 그럼 뭐가 됩니다? 5 마이너스 a 플러스 2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a 값은 뭐가 됩니다? 3이 되나요? 됐죠? 이렇게 작전을 다 세워놓고 풀기 시작하면은 풀이 자체는 되게 간단해집니다. 그렇죠?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됐나요?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